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곁에 둔 충청북도 단양. 단양의 거리는 언제나 활기차입니다. 2만 8천여 명이 함께 사는 단양에 한 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단양은 600년 전부터 관광지죠. 4대 관광지로 돼 있어요, 조선에. 4대 관광지 중에 하나가 단양이거든요. 단양의 으뜸은 바로 남한강이 굽이쳐 흐르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물길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간직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고향, 시루섬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추억이 더 많고. 그렇지. 시루섬이 고향인 박동준 씨 3남매. 오랜만에 그리운 고향 시루섬을 찾아왔습니다. 밑에는 찌다는 골뱅이가 있고 위에 가면 동그란 골뱅이가 있고. 아래 송정이 지금 저 밑에지. 멀리서만 보아도 떠오르는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은 바로 한 손짓에 닿을 만큼 가까워 보입니다. 이젠 갈 수 없는 곳, 남은 것은 기억뿐입니다. 주워가지고 그지 헤엄쳐가지고 들어와서. 요 위에 첫 번 위에 불 수북이 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원집이었었어요. 원집이 있다가 이제 71년도에 이 밑으로 이제 저쪽으로 저 지금 탑 있는 데로 탑에서 조금 위에까지 이제 우리 밭이 많았었는데 그 밭에다가 집을 지었었어요. 시루섬은 모양이 떡시루 같아 시루증, 섬돌을 써 증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71년도에 외삼촌하고 나하고 짓잖아. 내가 벽돌을 다 찍어놨지. 벽돌을 다 찍어놓으니까 외삼촌 오셔가지고 아이 내가 지 준다고 그래가지고 외삼촌하고 나하고 집을 짓지. 옛날엔 여기 모래 저희가 다 모래사장이었었잖아. 여기 색감은 요만큼이고. 그래가지고 그 시내 사람들이 왜 여름 되면은 복에 모래뜸질 하러도 엄청 많이 왔었잖아. 미역국 끓여가지고 먹어가면서 모래 사람들 다 파묻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 시절 그때의 기억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박동준 씨 3남매는 시루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집만 жил마치고 다니면서 애만 먹었지 뭐. 수박 농사 지가지고 뭘 돈이 돼? 우리 저기 옥수수 깊은 강물은 그때 빛나는 모래사장으로 돌아와 다시 눈앞에 펼쳐져 있고 삼남매도 연함은 그때 나이로 돌아간 듯 마음속의 이야기는 하나둘 서로의 추억을 엮어갑니다. 직접 거기서 시루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거기서 컸고 거기서 학교까지 다 다녔고 옛날부터 소풍이나 옛날에 철립이라고 해서 그런 거나 모래 또 안쪽 강에는 모래가 있어서 모래찜질이나 소풍이나 이런 것을 많이 왔던 거예요. 곳이 바로 시루섬이에요. 실참에 와가지고 도망구리 해가지고 시루섬이 원래 모습대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만한 다라로 하나씩 건졌잖아 그때는. 그래도 삼남매의 기억 속엔 저 강 위로 떡시루 마냥 동그스름한 고향 시루섬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 이명희 씨를 찾아온 이경자 씨. 아니야 이제 막 왔어. 단양군 대강면이 고향인 두 자매. 시루섬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시루섬은 특별한 곳입니다. 야 지금 많이 바뀌었다. 50여 년 전 시루섬에 있던 잠업센터에서 누에치기를 배웠기 때문이죠. 유기센터네든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옛 시루섬의 모습은 눈에 선합니다. 근데 제일 밑에 지붕만 남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박동희네가
요 집인가 집이야? 요건지 요쯤이야. 그 해 집을 지었어. 저기 뭐 벽돌 해가지고 새로 지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성종 씨. 바로 눈앞에 시루섬을 둔 것처럼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요쪽이 집인가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 근데 할시라는 모르겠네. 어린 나이에 두 자매가 집을 떠나 시루섬에 오게 된 더 이유는 있었는데 저기 숙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에 입 하나라도 덜어보자는 이유 때문이었죠. 떡시루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디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친구가 그걸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면은 뭐 이렇게 잠옷 지도사로 나가면 뭐 돈도 벌 수도 있고 이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갈 수 있냐 이랬더니 아마 다음에 또 모집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이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게 됐어요. 그때가 18살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가서 받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나 동생이라 잘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제 딴에는 그래 이제 동생이 있길래 너 집에서 놀지 말고 나랑 저기 가자 이랬더니 처음엔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괜히 집에서 심심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저기 수강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미리 들어가고 이제 그 수강 날짜에 맞춰서 동생은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17살 때 이제 집에서 놀다가 이제 그 시골에서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어디 뭐 가봐야 어디 그때는 공장 아니면은 남의 집이 거기서 잘 하면은 도에서 이제 중앙까지 가면은 이제 나중에 또 취직도 하는 확률이 있더라고. 이제 한 달 농사를 지어서 시골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누에고치가 빠르고 현금이고. 해수기하고 나하고 또 그게 관심이. 자목 기술을 배워 시루섬에서 일하던 언니와 언니를 따라 시루섬에 들어온 동생. 우리 저 땅콩주로 두 자매에게 이 작은 섬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활동하느라고 이제 알은 거고. 당시 37가구 250여 명의 주민이 살던 시루섬의 모습. 마을길을 따라 걷던 그때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시루섬의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 한눈에 들어오는 고향의 모습. 그리고 요쪽에 기억나는 집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송사인의 집. 우리 집이 있었고. 아니 그다음에 저 이세종이라고 이렇게 삼남매는 시루섬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경상도에서 여기에 넘어오실 때 정말 뭐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면 미고 넘어오셨다는데 오남매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지내시게 된 거예요. 저 유교 사변다면서 아버지는 그 경보선 넘어오셔가지고 뭐 할 게 있어?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 그렇죠. 미군 무대에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는 그 빵꾸 그 수리하고 미군들 차, 어머니는 그 따라다니면서 그 미군들 빨래.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었던 당시 시루섬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형편에 전쟁을 마주한 시루섬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플 수밖에 없었죠. 시루섬 사람들은 가족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 미군들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돕고 더러워진 군복을 빨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대단하셔. 한글도 모르는 양반, 1, 2, 3, 4도 모르는 양반이 그 세탁을 해가지고 다 그거 뭐 흠겁을 파란 거 노란 거 막 이렇게 자꾸 붙여가지고 해줬다는데 그렇게 해서 해줬다는 것이 정말 상상이 정말 안 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방에 가가지고 그 저기 빨래를 빠는데
그 미군들 옷이 그 기름 그러죠. 해가지고 이 손톱이 다 따라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벌었대잖아. 그렇죠. 뭐 전부 전부 그 수송부가 와 있고 포대가 와 있었으니까 휘발유를 빼가지고 온다잖아. 휘발유를 가져와 가지고 휘발유를 먼저 한 다음에 기름을 지은 다음에 빠르라 그런다잖아. 아니 내 생각에 5살 정도 됐을 때도 미군들이 그 우리 집 뒤에 그 아가씨네 아파트에 진을 치고 천막을 24인용 천막 치고 있었잖아. 맞아. 그때는 밭을 매다 보면 탄피 깡통들이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마을에 엿장수가 올 때면 그것들을 죄다 모아 엿으로 바꿔 먹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그립습니다.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가족은 시루섬에 남았습니다. 유전자가 아버지가 3남매 아래로 2명의 딸이 더 태어났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시루섬은 5남매의 아름다운 고향이 됐습니다. 완전히 뭐 저게 강릉 경포대 같은 느낌이었지, 그지? 뺑 돌아가면서 이제 그 강물이 흐르는데 평상시에는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장마가 치면 이제 물이 새강으로 넘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 동네가 이제 시루섬이 섬이 돼버리고, 그리고 배로 이제 왕래를 하고, 비가 아무리 와도 맨발로 댕기도 원래 발바닥에 흙이 묻지 않은 동네니까 원래 동네가. 저희가 이제 앞강, 뒷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을은 복판에 있고 마을 뒤편에는 거기도 물이 이제 맨 강물인데 거기는 이제 모래로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다른 곳에 가도 아직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선생님들은 시루섬 학생들은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며 무조건 조퇴를 시켰다. 조퇴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 부지런히 집으로 오면 아직 강물이 얕은 물이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면 배를 타지 않아도 되니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겠다. 강에서 뭐 헤엄치고 어렸을 적에 뭐 강에 저녁만 먹으면 목욕하러 가고 아주 개운하고 좋지 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지금 이제는. 강물과 모래가 만든 자연의 놀이터. 강물의 흐름에 따라 시루섬은 신기한 풍경을 그려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복판으로다가 찻길이 났고, 비가 오면은 섬이 되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주르면은 육지가 되고,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참 좋았어요. 그 시루섬은 누님이 거기 가서도 수십 년간 살았고, 나도 거기를 1년이면 몇 번이고 갔었고요. 너무 환경이 정말로 뭐랄까 천국이었었어요. 한마디로 천국. 지금 그 시루섬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 않았을까. 강물과 어우러진 소나무 숲은 시루섬의 숨은 보석 같은 풍경이었죠. 아래성정이라고 소나무가 참 멋있었어.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는 우리 집 있는데 물탱크 있는데 아람돌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부르기를 아래성정, 우성정 그렇게 부르고. 윗성정은 섬 가장 높은 곳에, 아랫성정은 돌아나가는 물이 만나는 곳에 있었죠. 초중고 학생들을 소풍지로 아주 유명했죠. 뭐 그리고 이제 여름이면 항상 물이 많으니까 아무 때고 이제 수영하고, 겨울이면 얼음이 이제 많이 얼어가지고 스키 타러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자연 스키장이지 완전히.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모래땅인 시루섬엔 논이 없었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쌀과 밭꿀 다른 작물들을 주로 키워냈죠. 참 옛날에 6.25 전에는 저 벌이, 수수,
좁쌀 줘 이런 거 선거서요. 그러다가 이제 개방이 되는 선에 담배를 했었어요. 담배에서는 아주 농사가 잘 됐지. 한 집 끝내 하나씩 이제 담배 건조술이 있다시피 됐었어요. 담배 건조술은 거의 이제 담배 농사를 많이 지니까. 뜨거운 한여름의 햇살과 싸워야 하는 담배 농사. 수확 후에도 담뱃잎을 골라 손질하고 말리는 일은 온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땅콩, 담배 농사 뭐 누에를 많이 쳤지. 집집마다 누에는 뭐 열 몇 채씩 20채씩 막 쳤으니까 누에는 많이 쳤어 그 당시는. 마을에 잠업센터가 생길 만큼 시루섬은 단양에서 가장 누에치기가 활발했던 곳이었죠. 이 전부 뽕밭이었죠. 뽕밭 아니면 이제 땅콩밭. 이쪽 사람들이 이제 담배밭을 이제 이쪽 사람들이 담배를 농사 짓더라고. 인심도 좋고 참 거기가 좋아서 땅콩 그리고 누에 담배 이렇게 주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 맞지.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나라에서 누에치기를 장려하던 때인 1967년. 시루섬에는 뽕나무가 심어지고 잠업 지도자를 양성하는 잠업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잠업 연수생은 대부분 어린 여성들이었죠. 내가 잠업센터를 왜 들어갔냐면 단양은 저기 면허 따는 데가 없어가지고 택시라도 몬다고 면허를 딴다고 이제 서울 올라갔는데 큰오빠가 지지바가 무슨 면허냐고 내려가라고 그러더니 시계를 하나 사주더라고. 요만한 시계를 하나. 그리고 뭐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 조문행인가? 그 잠업 계장이 딸을 잠업센터에 일기생 이제 모집을 하는데 보내면은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잠업센터에 이제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일기생으로 들어갔잖아.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인 잠업센터는 활기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내가 2기로 들어간다고. 거기서 이제 잠업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때는 사회치 애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많이 왔었어. 많이 와가지고 뭐 이제 그 잠업 교육 받고 난 뒤에 시간 나면 이제 배구도 하고 뭐 물놀이도 하고 또 저녁만 되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지고 노래도 하고 오락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 잠업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한 4-5명 됐었고 그때는 이 여자가 한 20명 정도 됐어. 한 20-30명 정도인데 거의 저 아가씨들 한 열댓 명 되면 그새에 모습 애들이 한 4명씩 이겨가지고 동네 소리 뻑뻑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가구 세우느라고 내가 나한테 몇 번 혼난 놈도 있어 거기. 좋은 기억이죠. 거기 계시는 이제 강사분들도 또 관리하는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고 또 그 식당 담당했던 그분이 엄청 맛있게 해줘가지고 그 음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호박 볶아가지고 고추장에 비벼 먹어요. 그래서 그 아주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아주. 10마력짜리 큰 원동기를 돌려 이장님네 집에 하얀 천막을 치고 문희, 신영균 그리고 아역으로 김정훈이 나온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던 기억 또한 생생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둘 다 풍족하지는 못했어도 그때는 큰 근심 없이 살았었네요. 옛 추억 속으로 돌아간 박동구 씨. 당시 어렵고 서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집안 형편도 또 그렇고 또 원래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학교를 포기하고서는 1년을 있다가 산에 이제 혼자 이제 나무를 하러 가자 친구놈들하고 이제 같이 가자고 갔는데 전부 안 간다네. 그래가지고
내가 빈지개를 지고서 내 떨렁떨렁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나무 할래 나무 하기도 싫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저 중학교 원서내로 가자 이래가지고는 그럼 어머니가 원서내로 가자 어떻게 따라갔지. 따라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국민학교 가니까 사진이 있어야 원서를 쓰는데 원서에 사진을 붙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오늘이 마감이라 이겨. 그래도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앨범에 박동구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오래 붙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앨범을 찾아가지고 앨범에 내 사진을 오래 가지고 원서에 붙이고 그래도 그날 원서를 냈잖아. 아들 하던 그때 그 시절. 두 오빠와 함께 자란 맏딸의 기억은 또 어떨까요? 엄마가 가을에 인삼을 사가지고 나보고 물에 가서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잔뿌리 딱 해가 따고 깨끗하게 씻어다 주니까는 날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오빠들 둘을 저기 갖다 놓고 그 인삼을 꿀에다 찍어가지고 먹이고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그거 하나 안 주고 그래 아들만 둘이 다 먹이고. 그때만 해도 그 머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그 까칠해졌잖아. 그리고 괜찮았잖아. 그게 영양실조란 말이야. 그래. 지금 생각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지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삼남매에겐 그때 기억은 이제 서러움보단 그리움으로 남았겠죠. 집집마다 물을 저장하는 물두멍이라는 단지가 부엌 한쪽 땅속에 우물처럼 박혀 있었다. 물통을 땅에 묻어 박아놓고 물을 부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이 가라앉아 정화되면 떠서 먹는 정수기였다. 특히 비가 오면 강물은 금방 흙탕물로 변하기에 물두멍은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다. 여기서 물 져다 먹었어요. 다 여기서 져다 먹고 여짝이 있었고 이렇게 먼 데를 여기가 물 져다 먹고 여기가 물 져다 먹고 우리가 여 복판에 살면 요 한참 가야 되걸라. 물 져다 먹었어요. 물은 그 마을에 이제 우물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센터에. 그 마을에는 물이 없어. 지하수로 파선 거야? 뚜레박물. 그래가지고 이제 비만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물 길러 가고 또 한가한 사람들은 평일에도 물을 길러러 와.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저 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 먹지. 이제 비 오면 또 빗물 받아 먹고. 나도 그 누에침에서 사면 빗물 받아 먹고 그랬어.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 우리네들은 이제 항상 강물을 먹어도 짭조름하니까 맛이 있는데 이제 외지 사람들 들어오면 강물을 먹는 데가 좀 꺼리잖아요. 그래 이제 단양군에서 이제 그 샘을 파기로 했다고. 뚜레박 샘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시루섬은 섬인데 배 모양인데 원래 시루섬이 원래 배 모양이 거진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뚫으면은 배 바닥을 뚫는 게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요 바닥을 뚫으면 안 된다. 샘을 파면 안 된다고 이제 동네 어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매번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물두멍이라는 단지에 보관해 두고 먹던 시루섬 사람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세우고 펌프로 물을 끌어뒀다가 각 집마다 보낸다는 계획이었죠. 그 공사를 할 때 나도 그 자갈모래 질통을 지고 나도 그 물탱크 공사에 같이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서 이제 농사 짓는 방법 그걸 이제 한번 단양군에서 한번 시범을 시로섬에서 시범을 보이자 이래가지고 강물을 빼올려 가지고 용업용수로도 쓰고 또 정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식수로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처음엔 취지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 물을 땡기면 강물을 땡기잖아요. 강물을 땡기가지고 그게 정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집집마다 그게 이제 마당 쪽으로 이렇게 파놨었어. 물탱크를 이제 그 배관을 해놨는데 온동기로 물을 퍼올리는데 그
홀리는 힘도 좀 약했지만 퍼가지고 우리가 몇 번 그 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것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모래밭이 됐다 보니까 사용도 못 해왔지. 지놓기만 했지 사용을 못 해왔지 한 번도. 높이 6m, 지름 5m의 물탱크는 펌프를 돌리는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한 두서너 살 뭐 이럴 때 그 물탱크에 올라가서 우리가 놀이터였었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서 놓고 거서 불에 놓고 막 우리가 놀았고 우리가 그 불에 놓으니까 연기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질식사까지도 일어날 뻔했고 애물단지로 변했었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물탱크. 물탱크는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방치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내리는 비는 농산일에 지친 시루섬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틈을 주는 고맙고 즐거운 단비였습니다. 비가 올라 하면은 아침에 강가에 나가면은 골뱅이가 얼마나 많아. 그럼 골뱅이 아유, 손으로 그냥 주르륵 밀어서 놓고 밀어놓고 하면은 하루 시즌에가 잡아도 물동이라고 그냥 한 물동이씩 건져가지고 와서 그걸 다 삶아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밤 새도록 까먹고. 진짜 그때는 풍부했었어 뭐. 참 그때만 해도 아이 고기도 흔했잖아. 고기는 흔했지. 족대로 거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고 적대를 넣고 그다음 주에 동생은 옆에서 끌고 또 뭐 여동생들은 또 오면 따라오면은 밖에서 또 그다음에 고기를 줍고 고기를 주도 않고 전부 다 그 동네 사람 뭐 형님들 또래 동생들 전부 다 강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뭐까지 다 나가다시피 했을 거예요. 고기 잡으러. 물이 누르면 그건 족대로 훑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잡히. 그거 가지고서는 물고기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날구지 하자 이러더라고. 비 오는 여름날이면 고기잡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시루섬 사람들. 하지만 1972년 8월 19일 시루섬에 내린 비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8월 19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47년 만에 닥친 것으로 수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태풍 베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엔 엄청난 비가 내렸고 그 비는 강물로 모여들었습니다. 3일 전부터 비가 와서 한번 배로 강을 못 끝냈어. 많이 난 거예요.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뭐 엎친 데 덮친 식으로 비가 그날 밤낮으로 24시간 쏟았잖아. 그렇지. 그때 6학년 때니까 중학교 막 들어갈 때 우리 시험 칠 때니까 그때 어릴 때 이제 청년들 따라 겨울에 같이 밖에서 들고 집에서는 이제 이모들하고 엄마하고 전부 다 담배 쪼리하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희생자들이 늘어났고 강물이 불어나면서 많은 곳이 잠기거나 쓸려가고 말았습니다. 남한강에 둘러싸인 시루섬도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아침 먹고는 이제 강에 이제 나무가 많이 떠오르니까 가서 이제 형하고 둘이서 나무를 건지러 갔는데 가서 나무를 건져가지고 노에 보이 아이 건지는 나무가 또 던지러가고 또 건져가지고 오면 또 던지러가고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하도 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야 안 되겠다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점점 시루섬을 향해 내려오는 물길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바로 잠업센터였죠. 나는 그날 비 오는 날 혜숙이 언니랑 둘이 강가에 구경 갔는데 네, 아주 그날 약에 올라 죽을 뻔했어.
둘이 가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센터 뒤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굴러서 내려오는 거야. 조금 있다니까 드럼통이 막 떠내려와. 통나무니 뭐가 막다 떠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전봇대가 쑥 넘어지더라고. 물이 막 굴러오는 거야. 그걸 직접 보니까 엄청난 거야. 난 비가 하도 쏟아지길래 누에 이제 밥을 주고 심심하잖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있나 하고 이제 올라가 봤더니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니까 물구경 갔다 오라는데 물은 막 아마 센터에도 막 차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더니 이제 동생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동생을 엄청 원망을 했죠. 차라리 나 혼자 왔으면은 저런 그런 속을 안 썩을 텐데 동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속을 썩이나 싶어가지고 엄청 애태우고 아주 걱정 많이 했어요. 불어난 물살은 점점 빨라지며 마을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 속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 그만큼 막 빨리 들어오는 게 물이 순식간에 뭐. 저 아름말 가니까 성정에 제일 아래 가니까 마당에 물이 들어오더래. 그런데 낮잠 자고 있더래.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병자년에도 안 넘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더래. 1936년 병자년에 있었던 대홍수에도 저지대만 물에 잠겼을 뿐 별 피해가 없었던 시루섬. 하지만 지금 밀려오는 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물조개를 딱 보니까 물을 딱 보니까 야들아 이삿짐 싸가지고 빨리 비켜져 물이면 사람 따라오는데 뭐. 어, 28 우리 은감은 38. 그때가 뭔 요일인지도 몰라 나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정수물 해 먹고 비가 계속 오니까 내 둔 넣었다가 우산 쓰고 나가가지고 온 동네 도로 댕기면 하면 우에 가니까 뒤 안에 물이 들어오더래. 물이 넘어오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빨리 기중품만 차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내려오면 소리 지르고 올라오면 집집마다 다 들려서 소리 지르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위험한 순간에도 아랫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대피시킨 이창수 씨. 그는 시루섬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있던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이 그 정도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높은 지역에 사는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지금 저 아래 동네 물이 차올라 오는데 뭐 하냐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창수라는 이가 올라오더니 아니 여긴 왜 정신없이 이렇게 앉아서 담배조리만 하느냐 그래. 왜요? 비 오는데 그럼 담배조리 하죠 이랬더니 요즘 내다보라고 물이 문학해 오는데 얼른 나가야지. 저 성정으로 모두 다 나갔는데 얼른 나가라고 손 몰고 그래 앞에 내보내고 이제 나는 또 애기 없고 담배 몇 개 실어갖고 몇 개 실어갖고 이제 나는 손 몰고 가고 아버지는 이제 담배 우리 그러니까 집에 모습이 하나 있댔어. 그 이제 일하는 사람이 아저씨가 둘이 있댔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우리 영감은 또 담배라도 팔아서 저거 하면 먹어야 된다고 담배 한 약가 좋은 걸로만 노란 거 좋은 걸로만 한 약가 싣고 이제 담배 건져서 이렇게 지내가는데 담배 건져서 그냥 퍽 넘어가더라고요. 물이 들어와서. 그 이창수 씨라는 이가 잘했어요. 진짜 참 잘했어.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뭐 약가에다 주섬주섬 싸더라고. 그래 나는 뭐 급하니까 뭐 달고 새끼도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지. 그게 다 떨어져 가는 걸 그걸 다 묶어가지고 해서 약가에 주실리고. 이장을 지낸 이몽수 씨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군청에 전화를 걸어 급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둘이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이몽수 씨하고 우리 집 양반하고 그 전화하다가 그 집엔 살림살이 옮기느냐고 정신없고 우리 집에 있는 이가 무조건 우리 집으로 가라래고 전부 그 집 살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전화를 계속 받았었지. 그렇게 그러면 우리 군청에 싹 들어오면서 전화가 딱 끊어지면서 할아버지가 전화를 들고 나왔어요. 군청에 물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 그때까지 그 전화반지라고 그거 있었어요. 근데 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전화반 그것도 체금이지. 내가 또 이장을 보고 전화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물이 많이 날 줄을 모르고서는 전화를 계속 연락하다 보면 전화가 딱 끊어지면서 할아버지가 나오니 한 번만 물이 이만큼 채이는 거래. 이만큼. 담배 조리해놓은 거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어났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게 둥둥 떨려가더라고. 그래,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눈물을 흘려셨구나.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때 같은 농작물을 모두 버려둔 채 시루섬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창수 씨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이 모여있던 잠업센터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마을에 가니까 배를 얘다가 막 짐을 싣고 다니고 막 집집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걔 보다가 아이고 집에 우리도 얼른 가보자 하고 오니까 막 언니한테 욕 아주 그러니까 엄청 약 올랐지. 그리고 이제 그 계장님이 그 저기 2층으로 올라가라 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해놓고 한 바퀴 돌고 오시더니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 위험하다 안 돼가지고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일로 와야 되겠다고 이래서 이제 가서 이제 수강생들을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래 어쩌면 거기 2층에 올라갔으면 더 안전했을 아니요. 그러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 바닥에 모래섬이니까 이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선옥이라는 하고 저하고 임순일이라는 해야 하고 한 동네서 갖고 옷보따리 찾으러 거기 돈도 들었지. 그 옷보따리를 들고선 이제 그 갔지요 뭐 글로 그 높은데 거기. 이제 높은 데라는 게 소나무 밑에 이제 그 저기 물탱크 그 옆쪽으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시루섬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지만 강물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상황. 하지만 더 높은 곳은 오직 버려진 물탱크 위뿐이었습니다. 그게 하여간 사람을 또 살릴 줄은 또 몰란 거죠. 물탱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어졌는지 몰라도 그 물탱크 때문에 많이 살았죠. 뭐. 군청에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생각했던 그 자체는 참 지대로 물탱크가 지대로 작용을 못했지만은 그 덕분에 물탱크가 72년도 수해 때 그래도 사람을 살렸다는 건 틀림없어요. 뭐. 그거 아니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 뭐 누가 살아. 다 죽었지 뭐. 물탱크 덕분에 살았다는 시루섬 사람들. 하지만 높이 6m, 직경 5m짜리 물탱크가 어떻게 200여 명의 사람들을 살렸을까요? 그날 시루섬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려 52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악몽과도 같았던 그날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많이 잔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사실이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결코 과장되지 아니한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이고 이 소중한 스토리들이 묻혀지면 안 되겠다. (2023년) 가을 단양에서는 그동안 잊혀졌던 시루섬의 이야기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2년 그날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지금 시루섬 이야기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1980년 12월 우리 단양군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예, 그때만 해도 72년 수해니까 한 8년 뒤의 이야기죠. 주변에 있는 지인들 모두 기억이 생생하니까 안 주면 그런 이야기예요. 8, 9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20대 중반이니까 내용을 잘 어떤 심각성, 중요성,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흘려 지났었죠. 뜻깊은 행사에 옛 시루섬 주민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시루섬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금수다라기 같은 이야기냐. 우리 가족보다도 앞집, 뒷집, 옆집보다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외지 사람들 죽으면 안 된다. 또 감동 아닙니까? 우리 군청에 있는 각종 공부에 어느 정도라도 스토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수해백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그때 부검수로 있었으니까 샅샅이 훑어봐도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소중한 스토리들이 묻혀지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어디부터 시작돼야 될까. 그래서 그때 물탱크에 올라갔던 사람들, 시루섬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만나고 당시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 모으는 어려운 일들.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언제쯤? 올해 이제 3년째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아픈 기억은 아픈 대로, 소중한 순간은 소중한 대로. 그러면 그 형제분들이 시루섬 사람들이 간직한 그날의 기억들은 각자의 기억에서 모두의 기억으로 기록됐죠. 예, 맞아. 가지고 우리가 개인별 녹취 녹음이 있는데 어떤 하나만 본다면은 박동진님을 본다면은 3번 녹음을 했죠. 그 당시에 이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한 30...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몇 번을 더 찾아갔고 아주 큰 동네가 아니었네, 그죠? 아니지. 나가볼 때 물이 막 손살 같은 전화로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1972년 8월 19일 시루섬의 이야기는 모두의 기억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모인 거지. 2시 넘어가지고. 그때 이제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그때의 기억을 모아준 시루섬 주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시루섬. 담배 농사를 짓고 누에를 치던 작은 섬에 덩그러니 버려졌던 물탱크. 1972년 8월 19일 시루섬이 모두 물에 잠겼던 그날, 과연 그곳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움직이지 말라. 다 떨어질 수 있다. 참 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밤새도록 비를 맞았으니 뭐. 사람 살리라고 막 그러고 막 머리만 새까맣게 동동동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72년대 내려갔지 못 찾았어 아직도.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고마웠죠. 진짜 고마웠죠. 항상 이제 못 잊죠, 거기 사람들을 제가. 푸른 강물과 빛나는 모래사장이 아름다웠던 시루섬. 하지만 시루섬이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는 1972년 8월 19일 그날 삶과 죽음의 갈래길에서 보여준 시루섬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입니다.